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자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이슈메이커 시간 월요일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유강희 대표님 어떤 이슈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여행과 서비스 관련된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네. 이어갈까요? 네. 네, 크게 이제 K 관광 로드쇼 그리고 외국인 입국자 여행 트렌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한국관광공사가 K관광 로드쇼를 진행을 했는데요. 뉴욕과 도쿄, 자카르타 등 세계 주요 도시 한 15개 정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요? 예. 아, 예. 부장님께서 뉴욕에 계셨잖아요. 네네. 혹시 록펠러 센터 가보셨나요? 아, 예, 당연히 가봤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쪽 대관이 되게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록펠러 센터가 K관광 로드쇼에 대관을 해줬을 정도로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 센터가 그 뉴욕 아주 핵심 지역에 있습니다. 그 타임스퀘어하고 센트럴 파크 한 중간 정도 있고, 네네. 또 현대미술관, 모마 거기에서도 네네. 가깝고 그래서 아주 핵심 지역이니까 뭐 예, 땅값도 비싸고 예, 빌리기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줘도 빌리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또 그런 일본 데를 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료로 한국 대관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 무료로요? 네. 예. 그리고 일본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겨울 연가, 네, 보셨을까요? 봤죠? 네. 아, 진짜 못 봤는데요.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겨울 연가가 이제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1,500명 모집에 무려 18,000명이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와, 18,000명이요.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런 관심들이 실제로 외국인 입국자 수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연초에 한 4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을 했는데 9월에는 무려 입국자 수가 한 110만 명 정도로 연초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전 대비해서 한 60에서 한 70% 정도 회복을 한 건데요. 연초에는 일본이랑 미국 관광객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은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중국과 일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 뭐 드라마라든지 음악 같은 단편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따라하는 데일리케이션에 좀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데일리케이션이요? 네, 한국인의 일상을 따라한다. 네, 뭐 이런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외국인 분들이 한국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단어들을 검색을 많이 하는지 조사를 했더니 사진관이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관이요? 오. 네. 저희 요즘 유행한 인생 네컷.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왔더니 네. 그 인생 네컷 그 무인 사진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곳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네,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쵸, 예, 맞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인데 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이제 올리브영 쪽으로 또 구입 채널을 다변화하면서 이런 트렌드의 변화도 저희가 좀 꾸준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소비 행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본 곳이 올리브영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지금 해외 관광객들이 쓰는 매출액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체에서 개인으로 여행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문객 수는 많이 늘었지만 매출은 좀 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명동 지역에서의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 정도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500%요? 그리고 또 6배. 네, 구입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을 선호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선케어는 클리오의 9달,
클렌징은 마녀공장처럼 조금 맞아요. 중소형주 특화된 화장품들을 좀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헤드셋 같은 경우가 패션 아이템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유행을 하면서 외국인 분들이 따라하는 것들이 또 많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헤드셋이요? 네, 헤드셋. 오. 네, 실제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었죠. 네. 아, 음악은 안 듣는데. 네, 예, 음악을 패션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안 듣지만 또 착용하시는 분들이 네. 계셨는데, 최근에 지난해 대비해서 6배 이상 판매가 증가한 패션 아이템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구 점퍼. 아, 네, 맞아요. 이거를- 요즘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아, 입고 계시는데. 말시리 점퍼라고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바시티 자켓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야구 점퍼 하면은 MLB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MLB를 보유하고 있는 뭐 FNF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저도 한번 입어봐야 되겠네요. 네. 중국 단체 관광 허용하고 나서 그렇게 갑자기 급증을 네, 한것 맞습니다. 같죠. 중국 관광객분들은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네, 일단 관광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세부 기업 이슈 이렇게 이제 짚어봐 주셨고요. 그다음에 반종민 소장님 어떤 이슈 고민하셨습니까? 예, 좀 딱딱한 이슈로 좀 잡아봤는데요. 그 의료 AI 기기 쪽, 아, 네, 네. 이쪽으로 좀 잡아봤고, 관심 많죠. 예. 너무 빠졌잖아요. 예, 그 워낙 이제 대표님께서 부드럽게 이제 얘기를 잘해주셨다 보니까 저는 좀 딱딱할 수 있는데요. 관심은 확 떨어지는데 일단 해보시죠. 그 의료용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국 의료인들에게 그 제공하는 기술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21차 그 건강보험 그 정책심의위원회가 좀 개최가 됐었는데요. 이때 이제 AI 혁신 기술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로 좀 그 결정이 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뇌경색 환자 쪽에 그 뇌졸중이 있거든요. 뇌졸중에 4가지 유형을 분류를 해서 결국 그 의사에게 진단 보조하는 보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결국 비급여로 좀 결정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기술 보험을 좀 어느 정도 적용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AI 의료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여기에서 그 건보 혜택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좀 그 분류가 되는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평가에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비급여 항목으로 좀 임시 등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뭐 급여가 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발판을 통해서 또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관심은 많이 환기가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작년에 그 뇌졸중 관련된 이게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뇌졸중 환자가 63만 명이나 된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장차 거의 한 4조 원 정도 가량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그 계속 좀 그 증가될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의료 AI 기술 쪽에 굉장히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 조사 기관 그 프레시던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AI 시장 규모가 작년에 한 1조 원 정도 됐다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2032년까지 29조, 그러니까 20배 정도 증가할 계획을 좀 증가할 전망을 밝혀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성장세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식약처로부터 그 중국과 유럽 쪽에 수출을 좀 지원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최근에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좀 정부에서도 지원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저번 주에는 그 보건복지부에 따른 이슈가 지금 의료 AI 쪽에 있기는 하지만은, 앞으로도 결국 정부 정책에 따른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순수 바이오 쪽보다는 작년에 이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였던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바이오 쪽에 계속 좀 지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의료기기 관련주들 정말 올해 히로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9월까지는 아주 고공행진 중이었는데, 지금 모멘텀이 보니까 의료보험 적용,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모멘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기업은 사실 JLK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AI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반등을 예상하십니까? JLK의 반등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전반적인 모든 그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지금 아직까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뇌와 관련된, 뇌졸중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 모멘텀이 붙는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여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모멘텀
모멘텀 의료기기 관련주는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JLK,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뷰노의 경우에도 AI 기반 뇌정량화 의료기기인 그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있습니다. 이 뷰노메드 딥브레인 기술 두 건이 결국은 그 특허로 좀 최근에 결정이 났다 보니까 뷰노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확대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루닛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사우디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사우디 헬스케어와 샌드박스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도 나중에 추후에는 사우디 쪽에 루닛과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공공의료 그 가상병원인 사우디 가상병원인 세아 가상병원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지금 MOU를 좀 체결을 했고 이제 앞으로 그 3개월간 실증 사업을 좀 진행한다고 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세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할 게 굉장히 많네요. 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기업들이 다 각각 갖고 있는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건강보험 첫 적용이 기대된다. AI 의료기기 관련주냐, 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가 활짝 열렸다. 관광 서비스 관련주냐. 오늘 이 두 이슈를 한번 대결을 확인해 볼 텐데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 안에서도 특정 기업 압축해보죠. 먼저 유광희 대표님입니다. 네, 저는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기업을 좀 갖고 왔습니다. 좋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대형주는 좀 많이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텍스 리펀드 회사인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행 가면은 맛있는 걸 드시고 그다음에 좋은 거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쇼핑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럼 외국인 분들도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쇼핑 마지막에는 세금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쇼핑도 많이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환급받는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9월 매출이 창사인의 월 매출 최대를 찍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글로벌 텍스프리를 하반기 정도 갔을 때 조금 매출 같은 것들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정민 소장님, AI 의료기기 안에서 어떤 기업 주목하고 계십니까?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JLK는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달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그 뇌경색 유형의 AI 솔루션이 그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 나머지 그 뇌동맥류 솔루션 4가지도 역시 혁신 의료기기 통합 심사 평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이 JLK의 경우에는 지금 뭐 그 8월에 동남아시아 수출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쪽에서도 계속 시장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땐 JLK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지금 루닛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우디 비전 2030 헬스케어 샌드박스에 참여를 하지만은 미국의 그 MD 앤더슨 암센터와 그 미국 머크사의 항암제 중에 그 키트 루다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 분석 연구 협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번에 그 바이오 마커에 따른 루니스코프 IO라고 있는데 그 기술에 따른 적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좀 평가 심사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는 루닛의 경우에는 좀 상당히 남아 있고 9월에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2천억 정도의 그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 때 R&D 쪽과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쪽에 설립을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후에 이제 투자 쪽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M&A 관련된 이슈도 좀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루닛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발행가가 15만 3,500원으로 다음 달에 좀 상장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그거보다 아래에 있다 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짧게 여쭤볼게요. 전환사채 추가 물량 이슈가 있는 뷰노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십니까? 네, 사실 지금 최근에 그 뇌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지금 한 주가가 그렇게 지금 주가에 대비 지금 전환사채 추가 상장에 따른 이슈가 그렇게 봤을 때 전환가격이 그렇게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는 오히려 뷰노 쪽보다는 JLK나 루니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마무리는 오늘장 이 이슈가 더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앵커의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AI 의료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조재길 앵커님은요? 저는 글로벌 텍스 프리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요. 실적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JLK 같은 경우는 의료 건강보험 혜택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두 가지 이슈 꼭 주시해 보시면서 오늘 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